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잠깐 논쟁이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중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경제 상황도 어렵고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할을 완전히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네. 보수 정당이 내버려둔 네.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 정당으로서 중도 보수의 보수까지도 아울러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공정, 평등 또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가치가 본질이 있지요. 이 시장에서 생기는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꺼내든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며 우클릭 전략으로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왼쪽 집 사람들이 오른쪽 집이 보니까 비어 있어요. 주위는 어디 전부 다 사람들은 어디 광화문에 여의도가 집회하고 없고 목사님들 집회 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빈집털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 중도 보수론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는 중언을 마음대로 저렇게 쉽게 먹는데 우리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미울 정도로 야가 빠졌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영리한 전략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중도층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며 정책부터 입장까지 전부 새로 정리해서 다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이나 증거 있습니까? 반박해 보시라고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청으로 전한길 강사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던 날, 이재명 대표는 보수 논객 정규재 전 주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근로시간이 작은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징표는 하나 있죠. 네.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네. 이건 팩트예요. 정치와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논쟁을 벌였는데요. 논쟁 이후 정규재 주필의 반응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밌게 얘기를 걸어가요. 왜냐면 어떤 후보가 토론을 해도 만일에 그 형식이 자유토론 형식이라면은 감당키가 어렵겠고 여당이 극으로 향한다는 비판 속에서 중도 보수를 포섭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빈집을 턴 게 아니라 비어 있어서 그냥 들어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담에서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못이 없지 않다,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인데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동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먼저 29번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3건이 통과가 된 거고요. 추진? 예, 그렇죠.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게 29번이고요.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거는 13번이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요. 숫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이후가 8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전에는 5건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줄 탄핵이 비상계엄의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너무 솔직해진 것 같아요. 솔직해지고 그 솔직한 표현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자아내고 또 끄덕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핵이라든지 또 예민한 사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때는 의원총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물론 당대표는 주로 듣는 쪽에 있죠. 항상 탄핵 소추라든지 당론의 법을 발의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7, 80%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상당한 의원들이 반발을 하죠.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법률적인 이유로. 그런 경론을 통해서 이 탄핵 소추안이 저희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좀 더 유연하고 좀 현실적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탄핵 소추라는 방법으로 너무 일관하지 않았냐라고 자문하면서 저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아마 전략인 건지 뭐 말씀하신 대로 본심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몇 달 동안 전에는 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자신감 있지만 책임감 있게 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략이든 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든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하고 싶어서 했겠냐라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탄핵 국면 이전에 많은 장관들이나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탄핵이 있었어요. 어제 나왔던 헌재 판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던 그런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이성적인 탄핵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감싸기,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련된 불만 아니냐라는 굉장히 사적인 이유로 인한 탄핵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론에 떠밀려서 또는 지지층에 떠밀려서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에 비춰져서 비교해서는 민주당에 많은 점수를 주는 중도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통령 권한이 강하잖아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저희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서 부적격 사유가 많아도 그리고 청문 서라 그러나요? 그게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만 있고 국회는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치 거대 당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의 결과는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거의 되는 게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탄핵이라는 겁니다. 탄핵은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일반 장관인 경우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탄핵이 통과가 되거든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거죠. 결론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 정치적 사유가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사유와 법률적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되고 결론은 엄격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하에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소추의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정부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실제로는 별로 없다.